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정말 많은 회사도 있고 많은 상품들도 있잖아요. 근데 딱 제가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의료실비 있을 거고요. 두 번째, 3대 질병. 3대 질병은 뭐 어떤 걸 뜻하느냐? 우리나라 사망률 순입니다. 1등 암, 우리나라 사망률 2등 뇌질환, 3등 심장질환, 4등이 자살이에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보험 외로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배상 책임 보험 볼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체나 물건을 훼손시켰을 때 보상이 되는 배상 책임 보험도 있을 거고요. 사망했을 때 나오는 사망보험, 그리고 넘어지고 다치고 하는 상해보험, 그리고 3대 질병 말고 그 외적인 보험, 질병보험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화재보험, 자동차, 연금, 저축, 치아보험 요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추가적으로 치매보험 정도가 더 있겠네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보험의 종류는 이렇게 8가지 섹션이 전부 답니다. 이걸 가지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예로 들어서 우리 아기가 의료실비랑 배상 책임이랑 뭐 3대 질병 가입할게요. 그럼 자녀보험이 되는 거고요. 우리 어머님이 의료실비 3대 질병 운전자 배상 책임 사망보험 넣을게요. 성인보험으로 되는 거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화재, 자동차, 연금, 저축, 치아, 치매보험은 아닙니다. 나머지 이 7가지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건데, 근데 저는 아까 여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들은 저는 필수적인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빨간색이 안 체크되어 있는 사항들은 저는 선택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의료실비, 아까 의료실비 하나만 있더라도 보험료도 저렴할 뿐더러 암이든 뇌질환이든 심장질환이든 그 외적인 질환이든 뭐든 우리 자기부담금만 빼고 보상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정말 꼭 필요한 보험일 거예요. 근데 사망보험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사망보험은 어떤 분은 필요하다고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저는 애기 자녀도 없어서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독신주의자예요. 이러신 분들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자녀에게 좀 남기고 주고 싶어요. 우리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사망보험 준비하시면 되겠죠. 기호에 맞게끔 좀 선택하는 요소인데, 의료실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 보험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상해보험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상해보험은 넘어지고 다치고 하는 이런 보험들이에요. 예로 들어볼게요. 상해보험 안에 골절보험이 있어요. 골절이 되면 30만 원 혹은 50만 원 주겠습니다. 손가락에 조금만 실금만 가더라도 보상을 받는 좋은 특약이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30만 원, 50만 원 받는가 안 받는 걸 우리 생계에 지장이 있게 없게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30만 원 없어도 우리 된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골절이 되면은 의료실비에서 일단 치료비는 전부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전부 해주기 때문에 꼭 상해보험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저는 스포츠 선수예요. 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넣을 수 있겠지만 저는 뭐 그냥 집에만 있는 게 제일 편합니다. 저는 뭐 따로 운동도 안 해요. 이러신 분들은 의료실비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니까 선택적인 요소겠죠. 그래서 기호에 맞게끔 입맛에 맞게끔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반면에 정말로 중내산에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3대 질병. 치료비도 비싸고 치료 기간도 길고 치사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의료실비에서도 보상을 해주지만요. 우리 의료실비 암내심장 아까 보상을 해드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의료실비 다음으로 3대 질병을 준비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우리 3대 질병이 발병되면요. 우리가 일을 못합니다. 제가 예로 들어 저도 저희 집의 가장이지만 제가 벌어오는 수입으로 저희 와이프 뭐 생활비도 줘야 될 거고, 뭐 대출 이자도 내야 될 거고, 애기 학자금도 내야 될 거고,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는데, 저도 암에 걸렸을 때 제가 이렇게 일을 다닐 수가 없겠죠. 그때 사용하라고 휴업 손해비 개념으로 우리 3대 질병을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운전자 보험 왜 필수인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이랑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자동차 보험은 우리가 사람 다치게 했네, 물건 망가뜨렸네, 차 망가뜨렸네, 접수하기만 하면 되는데, 운전자 보험은 뭐냐면요. 운전자 보험은 우리가 사고를 냈는데 사망사고 혹은 중상해 사고 혹은 11대 중과실,
제 글씨를 정말 못 쓰는데. 자, 사망보험. 저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냈어요. 우리 대인,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 무제한으로 들어놓고 타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냈으면 돈을 다 무제한으로 보상을 해준다 한들 죄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형사적인 책임 그리고 행정적인 책임을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때에 따라서 변호사도 선임해야 될 거고 상대방에게 형사합의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나라에서 나오는 벌금도 내야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 커버 가능한 게 운전자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많이 빈번한 사례가 11대 중과실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우회전을 하는데 우회전은 신호가 없잖아요. 근데 횡단보도 있었어요. 심지어 빨간불인데 그분이 무단횡단을 했을 경우에도 우리 횡단보도 내 인사사고는 벌금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그냥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운전자 보험에서 커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전자 보험은 같이 가입하게 되면 3, 4천 원으로 훨씬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배상책임보험 왜 필수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신체나 물건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뜨거운 커피를 어떤 분에게 쏟아버린 거죠. 이랬을 때 그분이 화상도 있지만 흉도 지고 이런 부분들 1억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보상을 해줍니다. 저희 애기가 축구를 하다가 옆에 친구를 다치게 했어요. 전액 보상을 해줍니다. 근데 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물건에 대해서는 보험 사기에 워낙 유용하다 보니까 자기 부담금 20만 원이 있다. 그래서 1억 원 한도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수를 했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인데 저거는 사실 넣을 때 같이 넣으면 400원에서 500원, 6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저는 꼭 넣어갔으면 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호에 맞게끔 고르시면 되지만 그중에 필수적인 요소들은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의 종류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험을 가입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병욱 씨 저는 실비, 3대 질병, 운전자 배상책임, 사망보험 이렇게만 딱 할게요. 고르셨으면 그냥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보험들을 가지고 어떻게 가입해야 되느냐예요. 첫 번째, 만기 환급금입니다. 만기 환급금은 보험은 보험의 뜻대로 다 주면서 만기 시에는 여태까지 냈던 돈을 돌려주겠대요. 이렇게만 들어보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만기 환급금은 절대적으로 남녀노소 없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보험 상품들은 100세 만기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100세 만기로 출시가 되고 있다 하면 우리가 100세 만기의 만기 환급금은 만기 때 돌려받는 돈이잖아요. 그랬을 때 100살 때 돌려받는 돈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40살이다 했을 때 앞으로 약 60년 뒤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럼 우리 60년 전으로 가볼게요. 예를 들어 1900 지금 60년도예요. 그랬을 때 그때 물가랑 지금 물가랑 다르겠죠. 어렸을 때 짜장면 값이랑 지금의 짜장면 값이랑 다르듯이 일단은 첫 번째 100세 만기 환급금은 만기에 돌려받는다. 그럼 100살 때 돌려받는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물가 상승이 될 거고요. 화폐 가치는 하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는 금액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번 포인트를 잡아왔어요. 이 보험은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5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내 거 보험료는 기본 보험료랑 특약이랑 해서 한 4천 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여기에 적립보험료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보시면 되겠는데 쉽게 이해하게 설명드릴게요. 보험 설계사들은요, 우리 5천 원짜리 판매하는 수당보다 5만 원짜리 판매하는 게 수당이 더 많겠죠. 때문에 이 5천 원, 4천 원이면 될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적립보험료라는 보험료를 더 넣습니다. 더 넣어서 솔직히 뻥튀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솔직히 더 넣어서 5만 원이라는 보험료를 맞추게 된 건데요. 이 적립보험료를 그냥 바로 챙겨가는 게 아니라 이 저장해서 만기 때 돌려주는 게 만기 환급금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 어차피 보험 혜택은 내가 받으면 못 받으면 다 없어지는 돈인가요, 병욱 씨?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핸드폰 데이터라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저희가 핸드폰 데이터가 남았습니다. 저희 통신사한테 전화해서 돈 돌려주세요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보험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소모품인 거를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통신사한테는 얘기를 안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데이터 잔여량 얼마 남았습니다. 요 정도는 알려주는데 보험은 사실 일반 시청자님들, 고객님들이 언제 아플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사용되고 있다라는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보험은 반드시 소모품이다, 이렇게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보험료 너무 비싸게 내는 게 좀 아까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 핸드폰 통신료도 정말 많잖아요. 근데 보험에는 정말 내 건강을 책임지는 돈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누구나 저축하잖아요. 저축의 목적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집을 살 거예요, 애기 대학 보낼 거예요, 차를 바꿀 거예요, 이런 계획들이 있으신데, 그 누구도 저는 돈을 저축해서 나중에 제 병원비 낼 거예요, 이러신 분들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냐면, 이 보험료는 나중에 내 병원비를 미리미리 모아놓는다 정도로 개념을 잡으시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보험의 접근도 더 빠르실 것 같고요. 그래서 만기 환급금 없는 순수 보장성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비갱신형과 갱신형 차이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뿐더러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비갱신형은요, 초기에는 금액이 높지만 정해진 기간까지만 납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년 납 100세 만기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근데 100살까지 보험료를 20년 안에 다 내놓다 보니까 보험료는 비싼 편에 속합니다. 두 번째, 갱신형은 초기에는 금액이 비교적으로 저렴할 거예요. 근데 나이에 맞게끔 쭉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20년 갱신짜리 암진단금이라는 특약 하나에 대해서 갱신 예시표를 한번 가져왔거든요. 처음 연도에는 16,950원이었던 게 지금 정말 암보험이 필요한 이때 시기에는 11만 3,800원이에요. 그렇다면 이 특약 하나로만 거의 9배에서 10배 정도 오른 거거든요. 그런데 이 특약 하나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다른 모든 특약들을 갱신형으로 설명했을 때는 지금 이거 하나만 10배가 아니라 다른 특약도 우후죽순으로 갱신이 된다라는 얘기죠. 때문에 갱신형, 지금 당장은 저렴할지라도 나중에는 보험료 폭탄이 돼서 돌아올 우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아시는 아버님이 50세 때 보험료 7만 원에 가입을 하셨어요. 두 번째, 55세가 되시니까 이때가 이제 S사의 5년 갱신짜리 상품이었는데 10만 원이 되셨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이고, 내가 갱신형 선택한 거고 3만 원 정도야. 오른 거 내가 감수해야지. 나이도 먹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60세 때 발생합니다. 60세 때 보험료가 17만 원이 됐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점, 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시대요. 두 번째 문제점, 이제 은퇴를 앞둔 나이세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점, 이 보험료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TV 광고나 이런 것들 보시면 70대 뭐 할아버님, 할머님 보험들이 2, 3만 원대에 준비되어 있다? 70대, 80대면 보험료가 비싸야 될 텐데 굉장히 저렴하죠. 그런 상품들은 대부분 갱신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갱신형과 갱신형 중에는 웬만하면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라면 비갱신형으로 좀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번에 가입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앞서 봤을 때도 배상 책임이랑 운전자 보험 같이 넣을 때 넣으면 사업비 절감돼서 500원, 4,000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건강할 때 한 상품에 묶어서 젊은 나이에 가입해서 충분하게 보장 준비해 가셔라, 저는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기 전에 앞서서 우리 기존의 간편보험들 있잖아요. 유병자들 보험들은 전부 다 아까 제가 나열해드렸던 보험들이 전부 다 가입은 안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 3대 질병에서도 옛날에는 암보험만 많았는데 요즘에는 유병력자도 가입이 가능한 뇌심장 보험들도 나왔고요. 사망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도 나왔고요. 이제는 원래는 가입이 불가능했던 의료실비도 2018년도 4월 달부터는 유병자 의료실비가 따로 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기존에 건강이 안 좋아서 미처 준비 못 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좀 준비가 가능하니까 다시 한번 점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아까 기존의 보험들 종류 고르셨으면
만기환급금 없는 순수 보장성으로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한 번에 가입해라. 이렇게 키포인트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호에 맞게끔 고르셨으면 이 정도만 하더라도 수월하게 보험을 가입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특정인 대상으로 보험을 짜봤어요. 사망도 넣고 상해도 넣고 질병도 넣고 모두 넣고 다 넣어보니까 보험료가 17만 8,616원이에요. 만기 환급금도 없고 순수보장성에 비갱신이고 이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보험료가 너무 비쌀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거를 27세 여성 기준으로 짠 보험료인데 사회초년생이기도 하고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먼저 짜본 다음에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유지를 못할 바에는 차라리 안 가입하니만 못합니다. 때문에 보험료를 줄여야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딱 4가지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혜택을 줄인다, 보장을 줄인다. 예로 들어 저는 사망을 뺄게요. 저는 암을 5천만 원 말고 3천만 원만까지만 가져갈게요. 보장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만기를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병옥 씨 저는 100세 만기가 아니라 8, 90세 만기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요. 갱신형으로 바꾸면 지금 당장은 보험료가 저렴해질 거고 납입 기간을 늘린다. 저는 20년 납이 아니라 더 길게 할부를 길게 내는 것처럼 30년 납 내겠습니다. 이렇게 이 4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맛대로 준비하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제가 아시는 분이 65세 어머님이 저한테 준비해 주셨어요. 병우아 보험 하나 짜주라. 근데 어머님 보험을 짜봤더니 30만 원 나오셨어요. 그래 그 보험료가 너무 비싼데. 그러면 어머님 보장 혜택을 좀 줄여드릴까요? 아니야.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마지막 보험인데 보장을 줄이고 싶진 않아. 그럼 어머니 만기를 줄이는 건 좀 별로고 어머님은 갱신 되더라도 요즘에 20년 갱신, 30년 갱신 좀 긴 주기의 갱신형이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갱신형을 섞으세요. 이렇게 기호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사항들이 젊으신 분들이거나 우리 자녀 보험들 같은 경우는 갱신형 절대 안 됩니다. 만기를 줄이지도 마세요. 우리보다 기대 수명이 더 긴 친구들입니다. 그랬을 때 보장을 좀 더 줄여서 나중에 우리 애기가 한 20살 되면 조금 더 암보험만 더 좀 더 보완하게끔 준비할 수도 있을 거고 납입 기간을 늘려서 나중에는 우리 자녀가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넘겨줄 수 있게끔 이렇게 보험료 줄이는 방법은 딱 4가지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분들 계세요. 내 친구는 보험료 3만 원인데 저는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4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 친구는 저보다 7만 원 저렴한 이유가 나보다 보장이 적거나 만기가 짧거나 갱신형이거나 납입 기간이 길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인에게 맞는 보험료를 잘 찾아서 좋은 방법으로 좀 접근해서 잘 준비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자료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나 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